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평생 가수를 꿈꾸며 살았지만 번번이 실패만 맛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K-팝 한 곡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버티며 길거리 버스킹을 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 심지어 결혼과 이혼이라는 큰 상처를 겪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한국에 매료시켰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동네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죠. 1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스페인 전역의 오디션을 찾아다녔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까지 가리지 않고 달려갔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목소리는 좋은데 특별함이 없다. 기술적으론 괜찮지만 감동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정착해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카페나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응원해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했죠. 30살이 되던 해 마리아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작은 콘서트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가수의 소규모 공연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 따라 나선 길이었죠. 공연장은 생각보다 아담했고 관객도 20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마리아처럼 그냥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곡이 시작되는 순간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가수가 전달하는 감정의 깊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특히 발라드 한 곡을 부를 때는 언어를 몰라도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였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이고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정말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죠. 아, 이런 음악이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마리아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음악이 과연 맞는 방향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었죠. 인터넷으로 그 가수의 다른 곡들을 찾아 들어보고 한국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K-팝이라는 장르의 다양성, 음악적 완성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까지. 마리아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가수들의 연습 과정이나 음악에 대한 철학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음악에 임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마리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음악이 탄생한 땅이 어떤 곳인지,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단순한 여행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마리아가 한국행을 결정한 건 정말 충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한국 음악 영상을 보다가 문득 항공료를 검색해봤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마침 조금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바로 예약을 했죠. 3주짜리 관광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당연히 걱정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를 혼자서 가다니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라며 만류하셨지만 마리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깔끔한 시스템, 친절한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속도에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면서도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짐을 풀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거리를 걸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스페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며칠 지나면서 마리아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계속 놀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에 운행되고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배달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음식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식은 물론이고 길거리 음식들도 맛있었어요. 특히 치킨과 맥주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서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죠. 스페인에서는 혼밥이 조금 어색한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음악과 관련된 경험들이었습니다. 홍대나 강남거리에서 들리는 음악,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K-팝, 그리고 우연히 본 버스킹 공연까지. 어디서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어느 카페에서 들었던 발라드 한 곡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와 가수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요. 3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한강에서 야경을 보며 마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주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다. 그것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러 오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그 다짐이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지는 몰랐지만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마리아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존재했던 걸까 싶을 정도였죠.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해봤지만 대부분 그냥 여행지라서 좋아 보인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행자의 시각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더욱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음악 시장은 더욱 어려웠어요. 새로운 기회를 찾기는 점점 힘들었죠. 그때부터 마리아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어보고 K-팝 가사를 번역해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과 함께 보면서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익혔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해 깊이 알아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인 연습생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의 완성도가 높았어요.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마리아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음악, 정말 배우고 싶은 것들이 한국에 있다는 걸요. 스페인에서 10년 넘게 시도했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답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어요. 언어 장벽, 비자 문제, 경제적 부담까지. 무엇보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번 여행 다녀온 게 전부인데 뭘 그렇게 확신하느냐,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마리아는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으로 와서 성공한 사례들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몇몇 가수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으로 커버곡을 부르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6개월 정도 고민하고 준비한 후 마리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한국 노래 커버 영상을 올려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어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고
녹음 장비도 간단한 것뿐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봤습니다. 첫 영상은 인기 있는 K-팝 발라드였어요. 가사를 달달 외우고 발음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부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죠. 영상 편집도 처음이라 서투르긴 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업로드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조회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봐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댓글이었는데 번역해보니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어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감정 표현이 훌륭합니다. 계속 한국 노래 불러주세요 라는 댓글들을 보며 마리아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자신의 음악이 전달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때부터 마리아의 새로운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커버 영상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마리아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도전적인 곡을 선택했어요. 빠른 랩 부분이 있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는데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죠.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랩 부분을 소화해낸 것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댓글도 늘어났고 구독자 수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네티즌들이 마리아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영상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곡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던 감성 발라드였어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고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마리아는 이번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명도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메이크업도 했어요. 무엇보다 감정을 담아서 부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녹음할 때는 한국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며 불렀죠. 영상을 올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조회수가 평소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이틀째 되니까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회수가 하루에 몇만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리아의 영상이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스페인 여성이 부르는 한국 노래가 정말 감동적이다. 외국인인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한다. 더 많은 노래를 들려달라.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연예계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몇몇 소규모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물론 당장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들이었죠.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 10년 넘게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관심과 인정을 한국어로 부른 노래 한 곡으로 받게 된 거니까요. 그때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길은 정말 한국에 있다는 걸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하셨고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실력을 더 늘려야 했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했죠. 그래도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6개월 정도 더 준비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 꿈을 향한 도전이었죠.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도전해보게 해주세요 라고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성공을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온 연락들을 설명해드렸어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마리아의 간절함을 보시고 결국 허락해주셨습니다. 대신 6개월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그 안에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돌아오기로 약속했죠. 마리아는 이번에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아끼면서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도 할 각오였어요.
인천공항에 두 번째로 내렸을 때의 느낌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도전자로 온 거니까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숙소는 이번에도 홍대 근처로 잡았어요. 음악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길거리 버스킹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고생했지만 친절한 구청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버스킹은 정말 떨렸습니다. 기타를 들고 홍대 입구역 근처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었던 그 발라드였죠. 처음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듣다가 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몇 곡을 부르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부르는 걸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외국인인데 한국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며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받은 후원금은 많지 않았지만 마리아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버스킹을 하면서 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나가다가 응원해 주시는 분들,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버스킹을 하면서 마리아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큰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기획사들의 오디션에 참가하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도 지원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꾸준히 운영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오디션에서는 한국어 실력 부족을 지적받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제약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졌어요. 버스킹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3개월째 되던 달, 마리아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음악 연습을 하는 생활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마리아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야식을 사러 오는 젊은이들, 그리고 술 마시고 들르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4개월째가 되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작은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리아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신인 발굴에 열정적인 곳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표님이 마리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더 늘려야 하지만 음악적 감성과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거든요. 계약을 하고 나서 마리아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계적인 연습 시스템,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닝, 그리고 한국어 레슨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생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체계적이지만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다른 연습생들과 비교됐을 때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음악적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6개월이라는 약속 기간이 다가오면서 마리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보여드릴 만한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때 기획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마리아를 위한 취업비자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마리아 씨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는 대표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눈물이 났어요. 스페인에서는 10년 넘게 받지 못했던 인정을 한국에서 받고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과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해보거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죠. 취업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했어요. 마리아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기획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몇 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비자를 받은 순간 마리아는 정말 한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기획사에서도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활동은 케이블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었어요. 외국인 가수 특집 편이었는데 마리아도 참가하게 된 거죠.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방송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실패, 한국에서의 도전, 그리고 지금의 꿈까지. 진솔한 이야기와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방송 후 마리아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로 마리아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작은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고 매번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관객들이 마리아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한국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던 한국어도 이제 웬만한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기분이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과 배려심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인인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획사 동료들도 마리아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1년 정도 지나면서 마리아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방송 출연, 꾸준한 유튜브 활동, 그리고 소규모 콘서트까지. 수입도 생활할 만큼은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팬층이 생긴 게 가장 기뻤습니다. 팬들과의 만남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팬사인회에서 만난 분들이 마리아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 악성 댓글을 받기도 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견뎌냈어요. 2년째가 되면서 마리아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더 노력해야 했고 더 많은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한 남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음악 관련 행사에서 만난 그는 마리아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남성은 준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보다 3살 많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리아의 음악적 재능을 높게 평가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마리아의 한국 적응을 많이 도와주었고 마리아도 준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죠. 6개월 정도 사귀다가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외로움도 덜어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도 마리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소규모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마리아의 부모님도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부모님께서 마리아의 한국 생활을 직접 보시고 안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기뻐하셨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도 있었어요.
마리아의 활동도 준호의 도움으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더 좋은 기회들이 생겼고 음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어요. 스페인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마리아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문화에서 자란 준호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에 대한 기대와 마리아의 독립적인 성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준호는 양쪽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음악 활동에 대한 관점 차이도 문제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했지만 준호는 가정에 더 신경 쓰기를 원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자는 준호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결정적인 갈등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준호의 가족들은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마리아는 아직 음악 활동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죠? 라며 마리아는 속상해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점점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결혼 1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너무 다른 삶의 방향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과정은 원만했지만 마리아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스페인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을 사랑하는 건 준호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사랑은 떠났지만 꿈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와 가능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조차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마리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겪어봤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음악 활동에 다시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오리지널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좌절, 한국에서의 도전, 사랑과 이별까지 모든 경험이 음악의 소재가 되었죠. 첫 번째 자작곡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마리아 언니의 노래를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저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계속 쫓을게요. 라는 메시지들을 보며 마리아는 자신의 음악이 가진 힘을 실감했어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마리아의 활동은 더욱 다양해졌어요. 정규 앨범도 발매했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도 여러 번 열었어요.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5년이 흐른 지금 마리아는 한국 음악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적 정서를 잘 표현하는 가수로 인정받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정규 팬클럽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후배 외국인 가수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죠. 마리아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신처럼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라며 보람을 느끼고 있죠. 한국어 실력도 이제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 되었어요. 방송에서도 유창하게 소통하고 가끔은 한국 사람들이 마리아가 외국인이라는 걸 깜빡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리아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서로 나누고 싶어요. 음악이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죠.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마리아는 말합니다. 스페인에서의 실패는 저에게 한국으로 오는 티켓이었어요. 모든 좌절과 도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진짜 삶이었어요. 오늘도 마리아는 무대 위에 섭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모습으로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죠.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의 무대가 바로 여기 한국이라는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